2016 부산대 모의 1차의 자, 문제 2에 자, 이번엔 3번 풀어볼게요. 3번은 이제 정의역 라지 X가 1, 2, 3, 4, 5, 6, 7, 8 좀 많아요. 8까지 있습니다. 자, 1대1 등 F예요. F 가운데서 IF가 6, 7, 8이래. IF 정의가 뭐였죠? 어떤 X가 F에 한 번 대응됐을 때 자기 자신으로 가는 애들이 자, 그런 애들이 집합이잖아. 그런 애들이 6, 7, 8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얘를 잘 해석해야 돼요. 6, 7, 8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제 F, 요게 F잖아요. 대응 F에 대해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애가 딱 6, 7, 8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얘기는 1, 2, 3, 4, 5는 자기 자신과 같은 수로 대응될 수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5가 자기 자신과 같은 수로 대응이 된다면 여기에 5가 IF에 5가 포함이 됐겠죠. 5라고 하는 원소가. 자, 그래서 자, 이 얘기는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교란순열이라고 합니다. 교란순열, 완전수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란순열에 대한 얘기거든요. 교란순열이 뭐냐? 자, 여기 좀 써놨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X가 자, n개 원소. 정의역이 이렇게 n개의 원소를 가질 때 모든 자 라지 X 속하는 이런 원소에 대해서 자 뭐예요? F에 대응됐을 때 자기 자신으로 가지 않는 거죠. F에 한 번 대응됐을 때 자기 자신과 같은 수로 가지 않는 그런 모든 X들이 그런 함수의 개수를 우리가 AN이라고 정의하면 이 경우는 뭔가요? 이 경우는 1, 2, 3, 4, 5가 서로 자기 자신과 같은 수로 대응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야? A5를 구하라는 얘기죠. A5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교란순열의 일반항도 구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자, 이제는 일반항까지 구할 필요는 없고, 점화식을 한번 유도를 해서, 아니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 구체적으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5번째 항을 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그러면 A1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1은 뭘까요? A1은 예를 들면 X가 정의역이 지금 한 개의 원소만 갖는 건데 굳이 다른 걸 쓰지 말고 X하고 Y에다가 1 이렇게 써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A1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과 같은 수로 가는 경우가 몇 개야? 빵개죠? 없죠?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A2는 뭘까 봅시다. A2는 X가 뭐 이렇게 되겠죠. 1, 2라고 보고 자, 공역도 1, 2로 봤을 때 보이죠? 그냥 바로 서로 다른 수로 대응되는 경우는 한 개란 말이에요. 한 개죠. 그 다음에 A3 한번 봅시다. A3 같은 경우는 자, A3 같은 경우는 X, Y가 이렇게 있는데 1, 2, 3이 있고요. 여기도 공역도 1, 2, 3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자기 자신과 다른 수, 자기 자신이 아닌 수로 대응되는 경우 1이 2로 가고요. 2가 3으로 가고 3이 1로 가는 경우. 사실 2번에서 좀 했었죠. 이 경우랑 또 있어요. 또 있죠. X, Y가 있다고 치면 얘는 1, 2, 3, 4, 5, 6 아니 4, 5, 6이라니 1, 2, 3, 1, 2, 3이죠. 1, 2, 3, 1, 2, 3이 이렇게 있을 때 1이 2로 가는 게 아니라 1이 3으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이 2로 가는 경우.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1 기준으로 1이 2로 가는 경우, 1이 1로 가면 안 되니까 1이 3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1이 2로 가는 경우, 1이 3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A4를 구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A4를 구할 때 자, A4는 이제 어떻게 되나? 자, A4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역 X 자, 공역 Y라고 써놓고요. 1, 2, 3, 4를 이렇게 써놓는 거야. 1, 2, 3, 4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1이 어디로 대응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1이 2로 대응되는 경우가 있겠죠. 1이 2로 대응되고 2가 1로 대응되는. 자, 그러니까 1, 2가 하나의 짝이 돼서 서로 다른 수로 대응되는 경우, 이 경우. 일단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A4를 구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예요. 1이 2로 대응된다는 뜻을 여기 동그라미를 쳐놓을게요. 그 다음에 2도 1로 대응된다는 뜻을 여기 동그라미를 쳐놓을게요. 자, 이 경우. 일단 이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 1, 2는 이렇게 고정이 됐을 때 나머지 3, 4도 서로 자기 자신과 같은 수에 대응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3은 4로 가고 4는 3으로 가고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이 경우 한 개가 있단 말이에요. 한 개가. 한 개가 있는데 한 개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이제 여기를 이제 이렇게 가려볼게요. 가려보고 보면 3, 4, 3, 4. 자, 2개짜리 교란순열이란 말이야. A2다. A2. 한 개라고 쓰지 말고 이때를 그냥 A2의 개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I라고 보지 말고 이 경우를 이제 이렇게 I라고 보고 여기 1번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I2.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1이 일단 2로 대응이 됐는데 자,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다시 한번 잘 볼게요. 1이 2로 대응이 됐습니다. 1이 2로 대응이 됐는데 자, 위에는 2가 1로 대응되는 경우를 했어요. 방금. 1이 2로 대응되는데 2가 1로 대응되는 경우 방금 벌써 했어. 그러니까 2는 이제 1로 안 가는 경우 여기 X자입니다. X. 2가 1로 가지 말아야 돼. 2가 2로 가지 말아야 돼요. 2가 1로 가는 경우는 여기서 이미 했다 이거야. 자, 어떻게 표기할 거야? 그러니까 2가 1로 가지 말아야 되니까 여기 정역에 있는 2에다도 빨간색으로 네모를 쳐놓고 공역에 있는 1에다가도 빨간색으로 네모를 쳐놓을게요. 그러면 이 빨간색 네모끼리는 서로 대응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대응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이 일단 2로 간 거 말고는 남은 대응이 이제 고정된 대응은 없죠. 그럼 남은 빨간색 네모 3, 4 정역에 이렇게 있고요. 공역에 빨간색 네모 3, 4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럼 남은 이 세 개짜리를 교란순열 서로 자기 자신과 같은 경우에 대응 안 시키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해보면 이것처럼 A3하고 어차피 같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이거를 3, 4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또 다른 빨간색 네모를 같은 애라고 보면 세 개짜리 교란순열로 해석할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이게 A3가 되죠. 자, 여기 1번이라고 했는데 이 1번의 경우 A3하고 A2를 더한 경우가 나옵니다. 자, 여기를 지우고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 두 번째 경우 다 한 거예요. 다 했는데 자, 이제는 보면은 1, 2, 3, 4의 경우가 1이 2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했잖아요. 이제 1이 뭐로 가는 경우 지저분하긴 합니다. 여기 자꾸 지우고 해서 이제 1이 3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1이 4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1이 이제 자, I1 써주고요. 1이 3으로 가는 경우 자, 이 경우에 대해서 3이 똑같이 1로 한 짝을 이뤄서 3이 또 1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몇 개가 나올까요? 이때가 얘랑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죠. A2 경우가 나오죠. A2 한 개가 나온다 이거야. 맞죠? 그 다음에 또 여기 I2라고 써놓고 이 경우 말고 이제 방금 했으니까 자, 1이 3으로 대응이 되는데 3이 1로 안 가는 경우가 또 있겠죠. 3이 1로 안 가는 경우는 방금 뭐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아서 A3 경우가 나오는 거야. 이때는 또 A3 경우가 나온다. 자, 빼먹은 게 뭔가요? 이제 세 번째 3번 쓰고서 자, 1이 이제 뭐로 가는 경우? 4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1이 4로 가는 경우도 자, 1과 4가 한 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이 4로 가는데 4가 또 1로 와. 이때 몇 개야? A2개. 그 다음에 I2 쓰면 이번에는 1이 4로 대응됐는데 4는 1로 안 와. 이게 몇 개야? A3개. 자, 이렇게 더해보면은 실제로 A4. 자, 결론을 볼게요. 따라서 자, 여기 나머지 부분 좀 지우겠습니다. 따라서 A4의 경우는 A4 여기다 쓸게. A4의 경우는 몇 개가 나오는 겁니까? 몇 개가 나와요? A3 더하기 A2라고 쓸게요. A3 더하기 A2가 몇 개가 나온다? 하나, 둘, 세 개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5도 추정할 수 있고 A6도 추정할 수 있는 거야. A5는 뭐가 되는데요? A5는 자, 4에서 하나 줄었습니다. 4에서 하나 줄어 3이잖아요. 5에서 하나 줄면 4.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4, 3, 2.
자,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 사실 같아요. 여기 A4, 그 다음 뭐야? 하나 줄어들죠? 첨자가 A3.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번 구해볼까요? 실제로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 A4 같은 경우는 몇 개가 돼요? A3과 A2를 둘을 더하면 3이 되죠? 3 곱하기 3이라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A5는 뭐가 돼요? 자, A4가 9인데 A3이 2예요. 9하고 2를 더하니까 11이고, 자, 거기다 4를 곱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44가 나오죠. 44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5를 구하는 거라 답이 그냥 44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점점점해서 일반화 시켜봅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점화식을 한번 구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점화식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별거 없습니다. 지금 첨자가 3, 4, 5, 3부터 우리가 이제 2가 증가된 숫자까지 하나, 둘, 세 개의 항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A에 n 플러스 2를 써주는 게 좋아요. A에 n 플러스 2라고 하는 애는 자, 여기서 첨자 하나 감수했죠. n 플러스 1 괄호에 맞죠? 그 다음에 A에 n 플러스 1 여기 첨자 둘이 같잖아. 우리가 그 다음에 an 자, 요런 점화식. 여기 이제 n은 뭐부터 시작돼? 1부터 시작될 수 있죠. an 플러스 2라고 썼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게 an 플러스 2가 아니고 an 써주고 n-1 써주고 그 다음에 an-1 플러스 an-1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쓰게 되면 이제 n을 3부터 시작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화식도 우리가 사실은 추정할 수 있다.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